지윤아, 교재 펴. 우리가 그 미적분 이번 때 하고 아마 1학기 때 개강하고 나면은 수원수투하기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과목을 같이 나가니까 내신을, 그죠? 그래서 3월 중순까지 미적분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2학기 때는 거의 신나게 미적분을 해야죠. 신나게 2학기 내내. 뭐 확통 같은 경우도 하긴 할 건데 확통은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확통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9등급제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냥 성취도로 해서 A, B, C로 평가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 근데 아마 9등급제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거는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적분에 한 80% 투자하고 확통은 그냥 가볍게 20% 정도 해서 보는 걸로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걱정되는 거는 미적분보다 확통이 더 걱정이 되긴 해요. 이과 친구들의 고질병이 있거든. 숫자를 잘 못 세. 계산은 정말 빠르게 잘하는데 숫자를 못 세. 참 덧셈 뺄셈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냐. 오케이?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고. 자, 312페이지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서 기본적인 초월함수 그래프를 다 했는데 얘는 약간의 복합성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지금 1번부터 보시게 되면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제는 함수가 섞이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fx라는 것이 x분의 lnx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야. 되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식의 구조가 분모 자리에 다항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가 로그 함수가 들어가죠. 자연 로그 함수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좀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형태를 좀 볼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함수에서 자, 증가속도 차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증가속도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잠깐 공부를 해봤었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잘 봐. 증가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함수를 편하게 그려보면, 자, y는 x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y는 x라는 함수를 그리고 이게 다항함수가 될 거고, 되니? 그 다음에 여기 1 정도를 지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지수함수 정도를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 정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잘 봐. 동일선상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얘와 얘와 얘의 증가속도 차이를 좀 비교해보자 라는 얘기거든. 되니? 그러면 그림상에서 딱 보이는 것만 봐도 얘의 증가속도가 훨씬 더 어때요? 빠르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되니? 그 다음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게 누구냐? 다항함수죠. x라는 함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lnx라는 함수가 증가속도가 제일 느릴 거다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를 비교를 해보면, 자, 지수함수가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는 다항함수가 증가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는 로그함수가 증가속도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잘 봐. 지수함수라는 것과 다항함수라는 것을 만약에 곱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를 곱하게 되면 누구의 힘이 더 세질까를 생각해보면 누가 더 세겠어? 두 개 중에 지수함수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그때의 그래프 개형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됐니? 그게 이제 지금 요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부터.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fx가 x분의 lnx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그래프의 개형을 내가 그릴 때 얘는 기본적인 정의역이나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정의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라는 정의역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f-x라는 것은 얘를 미분하면 되거든. 되니? 그럼 얘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nx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lnx가 있으니까 분자부터 미분을 하시면 x분의 1이 될 거고, 요거 그대로 써주고, 빼기,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니까 ln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한 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 정도라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때 x 값을 찾아보시면 x라는 것은 익스포넨셜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까지 처리가 가능하죠. 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인데 잘 보시면 x가 익스포넨셜인데 지금 1 마이너스 lnx잖아요. 그지? 그럼 lnx라는 값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럼 증가하고 있으니까 x가 익스포넨셜일 때 0이 되고, 이 익스포넨셜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요. 됐나요? 미안해요.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익스포넨셜보다 커지면 뒤에가 더 커지는 거니까 음수 값을 갖는 감소함수로 바뀌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 정도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죠? 되니? 자, 그런 다음에 요거의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요걸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구하시게 되면 거의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교재에서 뭐라고 돼 있냐, x세제곱분의 2 lnx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쓸게요. 얘는 2 ln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는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x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lnx라는 값이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0이 될 때가 얘가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x라는 좌표는 익스포넨셜의 2분의 3제곱 정도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놓은 다음에 요 0이라는 지점이 뭐가 될 거냐면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요 0이라는 y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누구의 특징이에요? 로그함수야, 지수함수? 로그함수야, 당항함수야? 로그함수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함수를 분석할 때는 이 두 개의 성질이 다 나와요. 얘가 갖고 있는 특징도 나오고 얘가 갖고 있는 함수의 특징도 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얘까지 고려를 해주면 기본적인 개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럼 봐볼게. 여기가 점근선이죠. 여기가 점근선이고, 자, x절편은 그럼 뭐가 될까요? x절편은 똑같이 로그 함수의 특징을 따와서 1이라는 값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0 플러스일 때부터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보면 0 우극한, 자, 저 함수를 0 우극한으로 보내봅시다. 그러면 0 우극한으로 보내면은 분모 자리는 0이 되죠, 그냥. 그죠? 자, 분모가 0이 되고요. lnx 같은 경우도 뭐가 돼? lnx도 x에다가 0 대입하면 어디로 가? 쟤는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지? 그럼 잘 봐.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0으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니까 진수가 0이 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향할 거냐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진다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찾아놓은 극값이랑 변곡점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익스포넨셜이니까 이쯤에다가 익스포넨셜을 딱 찍을게요.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값을 가질 거고, 그런 다음에 얘가 좀 더 넘어와서 익스포넨셜의 2분의 3이니까 얘보다는 조금 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찍고 2분의 3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변곡점이 이쯤에 생기고 극값이 이쯤에 생기는 구조가 될 거예요. 요거는 숫자 대입해 보시면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죠. 그지? 그럼 남은 부분이 어디냐? 여기야. 되니? 여기. 그럼 이때는 무슨 극한값이야?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니?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얘 어디로 가? 무한대지. 누가 더 빨라? 얘가 빠르다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빠르죠. 그러면 얘의 증가 속도가
얘보다 훨씬 어때? 빠르단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수렴하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증가감소 막 디테일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끝 모양이 이렇게랑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점을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를 지나게끔 한 붓 그리기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예 모양을 외우세요. 얘는 외워. 그래프 모양을 외우세요. 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되니? 오케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외우세요. 여기 극값, 여기 변곡점 갖고 어디에 수렴한다? x는 0에 수렴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잘 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313페이지 보세요. 자, 313페이지 가면 자, 4번을 봐볼게요. 수능 특강 문제 4번.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 x분의 ln x는 a라는 방정식을 푸는데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이거는 수투에서도 배웠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잘 보시면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 수학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과정. 요게 첫 번째 방법. 일반적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을 가지고 직접 연산을 하기가 곤란할 때는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가 실근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수투나 미적분, 수투에서도 배웠지만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에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되나? 제가 수학2에서 수업을 하면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얘기를 할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방정식 풀려고 해도 그래프 그려야 돼요. 부등식 풀려고 해도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니네가 푸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든지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지난주에 했던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럼 니네 생각해봐. 지난주에 절대값 가능한 미분 가능성 했었죠. 미적분에서 그거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온다고. 근데 미적분에서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수학2에서는 3차, 4차만 배우면 되는데 미적분은 함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념 과정에서 정리를 하실 때 그래프를 정확하게 잘 그리면 문제 자체 푸는 데는요. 내신 문제 정도, 한 쌤 B단계 정도 되는 문제는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수투에서 배웠던 게 똑같이 나오거든. 알겠니? 수학2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다만 함수가 다르다고. 늘 얘기하죠. 함수가 다르다고. 알겠나?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봐서 나는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하나만 생기도록 A의 위치 잡아줘라 라는 얘기가 되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러면은 A라는 것의 위치 잡아주시게 되면 A라는 것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즉 여기서 접해야지만 딱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니? 또 어디도 있어? 밑에도 있죠. 여기도 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디서 생겨?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갖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에서의 답은 양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당연히 위에 거가 될 거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대입한 그 값이 되고 답은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 개형 같은 건 좀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해볼게요. 6번.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6번. 자, 6번 문제는 보시면 6번 문제는 갑니다. y는 5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a lnx라는 함수가 있대. 요렇게 a ln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뭐한대? 접한대. 됐니? 접한대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을 했을 때 잘 봐.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야? 하나죠. 정신 차리세요. 접하니까 하나죠. 즉 5x와 a 곱하기 lnx가 얘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하나가 나온다. 이 정도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거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방정식 푸는 걸 배웠냐는 거예요. 배웠어 안 배웠어? 식으로 푸는 거. 안 배웠잖아요.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안 배운 거예요. 알겠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보세요. x가 뭐는 아니에요. 절대로. 0? 아니죠. 왜? 진수니까. 그지? 그래서 x를 1로 보내. a를 어디로 보내? 1로 보내. 즉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뀝니다. x분의 ln x가 뭐랑 같을 때? a분의 5와 같을 때로 바뀌니까 이거랑 똑같아지지. 이해됐나? 이거랑 똑같아진다. 됐어? 그럼 a 값 찾으면 우리 그래프 머릿속에 있으니까 저거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니까 a분의 5가 문제에서 뭐래? 양수지? 네, 양수죠. 그럼 a분의 5가 뭐인 거? 익스포넨셜 분의 1일 때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니? 따라서 a는 5 익스포넨셜이 답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과 관련해서도 뒤쪽에서도 한번 확인할 거지만 식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적분 과정에서는 압도적으로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니?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서 문제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315페이지에 2번 가볼 텐데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볼 거냐?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자, 자기는 갑자기 기하가 하고 싶어졌어요. 손 들어봐. 네? 기하가 무슨 도형이에요? 기하는 도형의 방정식이죠.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기하 해야 되잖아. 3학년 때. 내신으로. 하긴 하잖아. 그지? 아니야? 근데 3학년 때 내신 보는 학교들은 기하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A, B, C, D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과목명을 잘 봐야 돼. 생기부에 들어가는 과목명. 그러니까 뭐냐면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는 수학이라고 들어가거든. 수학. 그 다음에 수학 1이 있고 수2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2학년 때 여러분들 1학기 생기부에 찍힐 과목이에요. 지금 수학의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수학이라는 게 이제 기본 필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고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뭐야? 니네 하는 거 뭐 있어? 지금 하는 거 미적.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통. 이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일반 선택 과목. 얘네가 다 일반 선택 과목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선택 과목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심화 선택 과목인가?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과 애들 배우는 이런 거. 경제, 수학. 그 다음에 뭐 수학, 과제, 탐구, 수과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심화 수학? 심화 수학 있나?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과목명이 이런 거란 말이야. 과목명이. 그러니까 교과목명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생기부를 잘 보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
교과 영역이라고 돼 있어. 그럼 교과 영역은 이걸 통칭해서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거야. 되니?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수 선택 과목, 이거는 고1 때 한 거죠.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냥 했어.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다 6개인데 하나가 또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있고 되게 마이너한 과목이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얘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된 게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절대평가래, 내신을.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수학 과제 탐구라고 과목명을 붙여놓고 니네는 내년에 수학 1, 2를 할 거야. 왜 3학년에서 수학 과제 탐구라고 해놓고 진짜 과제 탐구를 시키면 애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 그렇잖아요. 수능에서, 그죠? 수능에서 수학 과제 탐구라는 걸 봐, 안 봐? 안 보지? 안 보는데 학교에서 그걸 시키겠냐고. 안 시킨다고. 그냥 이거 한 다음에 니네 EBS 수능 특강 수업할 거라고. 아니면 기출문제 수업하든가 학교에서. 그럼 걔는 절대평가란 말이야. 그럼 내신 부담이 덜 하겠지. 만약에 학종이나 이런 걸 준비해도. 알겠니?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편성이 되나를 봐야 돼. 얘가 과목명이 기하로 들어가면 아마 상대평가를 할 거야. 근데 심화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기하를 가르치면 절대평가를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면은 맨날 학기 올라갈 때마다 2학기쯤 돼가지고 그 수요조사 하잖아요. 수요조사. 그거 할 때 과목명이라고 써져 있는 걸 잘 봐봐. 여러분이 3학년 때 내신 준비를 하는데 내가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잘 만들어 놨다. 근데 3학년 가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깎이기 싫다. 그러면 절대평가 과목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지. 맞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알겠어요? 투는 대부분 절대평가 할 거예요. 투. 화투, 물투, 지투, 생투 이런 거 있잖아. 투 과목을 하거든? 이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그래서 봐봐. 알겠니? 여러분들 학교잖아. 모교에 좀 애착을 가져. 알았어? 모교에 애정을 좀 가지라고. 아, 올해 그냥 얘들아 신학기인데 잔소리를 좀 하면 니네가 다니는 학교가 뭘 가르칠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지? 휘문 씨? 응? 응. 알겠어? 그러니까 확인 좀 해. 아마 공지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니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내가 쌤이 이제 그 입시 그 블로그 운영하면서 내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블로그가 좀 유명하긴 한데 유명해. 전국에서 한 3등 정도 해. 인구수랜다. 그 접속자 수로. 근데 뭘 질문을 제일 많이 받냐면, 제가 A 학교에 등급대가 이 정도가 되는데 결론은 서울대 쓸 수 있을까요? 몰라. 모른다고. 근데 서울대는 왜 모르냐면, 서울대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뽑잖아요. 서울대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야. 수시에서. 자, 첫 번째.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에서 갑자기 위에 족보를 찾아봐서 우리 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께서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 확인을 먼저 해. 돈 많이 될 때 있어요. 오케이?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거. 알겠지? 그런 것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특별 전형 빼면 수시는, 서울대 수시는 간단해요. 두 개예요. 지균이랑 일반 전형 두 개야. 지균이랑 일반 전형. 근데 지균은 니네 학교는 못 써. 왜? 지역균형 쓰는 애들의 대부분의 내신 평균은 1.1이야. 3년 통틀어서 1.1이야. 1.1! 알겠어? 쫙 생계부를 펼쳐놓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봤는데 2등급이 3개밖에 없어.
모든 과목 통틀어서 예체능까지 다 올 A. 그런 애들이 지균이야. 알겠어? 못 쓴다고. 특목고는 그래. 알겠니? 쌤 다닐 때도 그랬어. 왜냐면 알잖아요. 우리 특목고랑 자사고 나와봤으니까. 나도 특목고 나왔는데 야, 내가 잘한다고 등급이 잘 나오진 않더라고. 그지? 외고는 그게 심했는데 쌤 다닐 때만 해도 외고는 야 내가 본 과목이 내신이 24명이라 24명에 4%면 얼마니? 1이 안 나와. 1이 안 나와. 전교 1등 해도 1등급이 안 된다고. 0.9 그 정도 나오잖아. 0.96명이네. 그럼 반올림에서 한 명이야. 한 명. 1등급이.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 수시를 준비한다. 그럼 서울대 수시 준비하면 일반 전형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서울대는요. 100% 학종으로 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커트 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서류를 딱 놓고 예를 들어서 차재호 학생의 생기부 이렇게 놓은 다음에 펼쳐놓고 이 새끼 이거 있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얘가 몇 등급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썼어. 서울대 경영학과에다가 원서를 냈어. 생기부를 보냈어. 자소서까지 예쁘게 써가지고 보냈어. 그랬는데 문과잖아. 경영학과는. 국어 영어가 8이야. 8 좀 심했다. 5야. 수학이 1이야. 경영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뭘까 싶겠지. 그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반대로.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썼어. 근데 물리원이 7이야. 뽑겠냐? 뽑겠냐고. 그거야. 여러분이 학종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진로에 대한 선택이 받쳐줘야 돼요.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 내가 공대를 지원할 거야. 나는 공대 쪽이 원해. 그래서 공대 쪽에 관련해서 생기부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신을 봤는데 뭐 이럴 수는 있지. 국어나 영어가 조금 약해. 국어나 영어가 좀 약해서 내신이 한 3 정도 나와. 3, 4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수학과학이 독보적으로 전부 1이야. 그럼 메리트가 있죠. 근데 내가 물리학과를 썼는데 국어 영어는 독보적으로 1이야. 111 전부 다 1이야. 국어 영어 정말 잘해요. 근데 수학과학이 4, 4야.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학 선생님들이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알겠나요? 오케이? 내신 등급만 갖고 순수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신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건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뽑는 거예요. 교과 전형. 그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고대예요. 연고대. 그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신 등급 학교 상관없이 내신 등급 쫙 줄 세워가지고 커트. 자, 우리 과 커트라인 이렇게 했는데 1.2입니다. 끝. 그럼 잘 봐. 니네 학교들 내신 따기 어렵잖아. 그지? 근데 저기 어디 두메산골에 있는 그런 데서 3년 내내 전교 1등 한 애가 있어. 걔가 교과 전형 지원할까 안 할까? 100%예요. 교과 전형밖에 못 써요, 걔는. 알겠니? 좀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은 잡고 있으라고. 아시겠습니까? 벌써부터 저는 프로 정시 파이터입니다. 이러지 말고 얘들아 아직 3분의 2나 남았어. 알겠니? 아직 3분의 2나 남았다고. 오케이? 그리고 재학생한테는요 확실히 재수생과의 경쟁력에서 우열을 가렸을 때 사실 정시보다는 특히 이과 최상위권은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세요. 재학생은. 야 정시 준비하는 애들 중에 재수생들 중에 괴물 많다니까. 진짜 많아 괴물들. 걔네들이 수학과학이 안 돼서 재수를 할까?
이과 정말 최상위권 관련한 애들이 정시로 수학과학이 안 돼서 재수하지 않는다고. 국어가 삐끗했거나 이런 애들이야. 아니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영어를 2등급 받았거나 이런 애들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신학기 들어가니까 이제 2학년이잖아요, 여러분. 잡고 가라고. 알겠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오케이? 희문 씨, 알았어? 메이플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메이플이 중요하냐고 지금. 메이플 대학 가서 신나게 하라니까? 응? 알겠니? 그리고 수학은 쌤이 늘 얘기하지만 수학은 내신 공부하는 게 정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 아무래도 국어 영어는 내신 쪽에서는 좀 이렇게 범위가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암기해가지고 좀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약간의 통암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 지문 외우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내신 공부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능 대비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신 볼 과목이니까 이제 고3 기출문제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게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 그럼 다른 애들은 3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학과 그 기출문제 이제 막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그냥 중요한 문제들만 보면서 3학년 때는 좀 더 다른 어떤 흔히 말하는 기출이 아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응력을 높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해야죠.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알겠니? 얘들아, 아무리 수학과학을 잘해도 국어가 오면 못 가, 대학을. 응? 알겠니? 511 이러면 안 돼. 그때 되면 전과목 밸런스가 다 맞춰져야 된단 말이야.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정시로 현역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알겠어? 그리고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3학년 돼서 막바지까지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은 영어란다. 국어야. 대부분의 아킬레스건은. 수학과학은 계속 1등급이 나와. 뭐 92, 96, 100, 고 왔다 갔다의 차이지 항상 1등급이 나와. 과학도. 근데 국어가 문제라고. 늘 보면. 재수생 애들도 그렇고. 근데 국어의 문제가 뭐냐? 국어가 잘 볼 땐 잘 봐. 잘 볼 땐 막 98 뭐 이렇게 나와. 근데 망하면 78까지 떨어져. 이게 심한 거야, 애들이. 알겠어? 그러니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준비하시면서 수학과학 어느 정도 완성한다. 이게 첫 번째. 2학년 때까지. 수학과학을 내가 당장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이 아니죠. 올해에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보는 수능을 봤을 때 그 시험을 그냥 똑같이 풀었을 때 88점 이상이 나오면 성공이야. 알겠니? 2학년 때. 어차피 미적분까지는 다 했을 거 아니야. 니네 미적분 선택하면. 수원수도 미적분까지는 다 했을 거 아니야. 진도는 다 나갔다고. 2학년 끝날 때쯤 되면. 그럼 그래서 그날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그 시험지를 그대로 시간제에서 똑같이 풀어봤는데 88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잘한 거야. 그러니까 2학년 때 그 순서를 정하라고. 2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2학년 때는 이걸 해야겠다. 근데 거기에 핵심 메인 테마가 뭐냐면 1순위가 제가 말씀드린 수학과학이에요. 알겠니? 왜냐면 수학과학이라는 것은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도가. 국어 영어는 진도가 없잖아, 사실. 진도라는 개념은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진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2학년 때는 내가 조금 수학과학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두겠다. 그러면서 국어 영어는 내신 준비하면서 내가 평소에 공부하고 틈틈이 하고 그러면 그게 탄탄하게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국어라든지 자기가 좀 취약한 과목,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을 공부를 좀 더 투자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어? 전략이야, 얘들아, 입시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멋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학교도 적응하고 이래저래 겪어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했던 거라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요. 알겠어? 항상 명심을 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2번.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곱한 거예요. 곱한 건데 얘는 세 가지를 쌤이 그려줄 거거든.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x 시작하는 거 1차, 얘는 2차, 얘는 3차야. 되니?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애 봐봐. 뒤에 붙은 애가 전부 다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 그죠?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잘 봐. 그냥 먼저 이거부터 그려볼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애가 되거든. 됐니? 그러면 누가 기준점이 되냐? 누가 기준점이 되냐? 얘예요. 얘. 요런 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하죠. 잘 봐. 정점을 기준으로 왼쪽 범위는 급격하게 그래프가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 지수함수에서. 반대로 이쪽은 어디로 가냐? 0에 수렴하는 힘이 더 세진다는 뜻이에요. 되나? 자, 요 뉘앙스를 잘 보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 하나 먼저. 내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봤더니 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일 테니까 미분을 해봤더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고 더하기 얘는 여기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돼서 요거를 묶으면 x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고 써지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겠죠. 되나요? 부호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얘를 미분한 거지? 쏘리 마이너스죠. 네, 미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뭘 갖겠다? 그 값을 갖겠다 정도는 체크가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도 구해보면 얘를 또 미분하죠. 얘를 또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미분하시면 자 마이너스 쓸게요. 요거 미분하면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지는 애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더하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니까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까지가 나와서 2라는 지점에서 변곡점 가지겠구나까지는 체크가 되지. 여기까지 됐나? 그럼 잘 봐.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0 찍고 1 찍고 2 찍은 다음에 자 1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익스포넨셜 분의 1 나오죠. 되니? 그럼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니까 요쯤으로 잡고 내가 좀 왜곡이 있긴 하지만 일부러 높게 그렸어요.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일 거냐면 극값일 거고 얘는 변곡점이 된단 말이야. 됐니? 자, 잘 봐. x가 0보다 작을 때랑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당연히 극값 갖는 거는 체크가 되죠. 되지? 설명 안 해줘도 되지? 부호 바뀌는 거는? 그지? 항상 양수니까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니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호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x에다 0 대입해봐. 그럼 얘는 무조건 뭘 지나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런데 원점 지나. 되니? 원점 지난다고. 원점. 됐어? 그러면 잘 봐.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그 값에서 꺾여서 변곡점이 이렇게 돼서 뭔 그래프 그린 거야? 이렇게 돼서 변곡점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 돼요. 되나요? 자, 쌤이 설명할 거는 지금부터예요. 잘 보세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초월함수 그래프 그린 거를 얘기를 한 거야. 근데 x라는 그래프고 x제곱이라는 그래프고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요거를 내가 맨날 쓰다 보면 이렇게 맨날 계산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명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푸는 게 좋다고 했지. 그지? 그럼 얘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 0을 기준으로 갑니다. 0을 기준으로 얘는 감소하고 있어요. 맞죠? 감소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0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때? 훨씬 더 세죠.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잘 생각해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지. 그지? 그럼 내가 이걸 비교를 해볼게. 잘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함수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다항함수는 보호를 대입하지. 근데 짝수인 것도 있고 홀수인 것도 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써줄게. 넣을게.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x 제곱부터 볼게.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보면 얘는 얘 얼로 가요?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곱하기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저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무한대죠.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거죠. 됐나? 오케이? 근데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것을 했을 때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가?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면 저기 그래프 봐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자, 결국 극한이라는 개념은 경향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경향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게 명확하죠. 그럼 그대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극한에서 계산을 하는 대상은 늘 부정형이에요. 그럼 부정형은 왜 그러냐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애들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 그릴 때마다 얘가 무한대고 얘는 0이니까 얘가 어디로 갈까를 판단을 맨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끝.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뭘 끌고 오는 거야? 증가속도라는 개념을 끌고 온 거예요. 잘 보세요.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중에 누가 더 세? 지수함수가 훨씬 세다고. 알겠니? 지수함수가 훨씬 더 세다고. 숫자의 변동폭이 지수함수가 훨씬 더 크다고.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동일한 칸을 갔을 때, 잘 봐. 동일하게 x를 한 칸을 갔을 때의 숫자의 변동폭이 증가속도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한 칸을 갔을 때 지수함수가 변동하는 폭보다 다항함수가 변동하는 폭이 더 어떤 거야? 미미한 수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곱했을 때 그냥 뭐야? 0이라고. 그냥. 판단할 필요 없이. 지수함수기 때문에.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 얘기를 차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결론이 뭐냐? 이런 모양의 초월함수가 나왔을 때는 x가 0보다 작은 지점 있죠.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누구를 쫓아가냐?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쫓아갑니다. 다항함수가 좀 더 셉니다. 됐니? 근데 0을 넘어서면서부터 x가 0보다 커진 시점에서는 누가 힘이 훨씬 더 세지냐? 이때는 지수함수의 힘이 훨씬 더 세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쌤이 그려보면 첫 번째 그래프가 지금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 이 왼쪽에 해당될 때는 누구의 힘이 더 세냐면 x라는 것의 힘이 좀 더 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라는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물론 x가 직선이죠. x 자체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좀 과하잖아. 그죠? 왜냐면 지수함수라는 게 어쨌든 영향을 발휘할 테니까. 그래서 원래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애인데 그거를 약간만 부드럽게 그려놓고 잘 봐. 부드럽게 그려놓고 원점을 반드시 지나. 그럼 얘는 그대로 올라가지.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증가하는 폭이 힘이 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머리끄댕이가 잡혀서 결국은 이쪽으로 오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x라는 그래프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얘의 힘에 못 이겨서 끌려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되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의 형태는? 자, 그러면 두 번째, x제곱의 그래프도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올 거냐? 얘도 잘 봐잉. x제곱이니까 x제곱의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원래 이런 포물선이죠. 그죠? 그러면 이 0보다 작은 쪽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대로 다항함수 모양을 쫓아가면 돼. 근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얘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약해져서 올라가다가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결국은 도착 지점이 일로 가야 돼. 결말이 정해진 슬픈 스토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변곡점 생기겠군이 바로 직관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가 짜잘짜잘하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을 빠르게 그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 세제곱. 원래 그래프 그리세요. 원래 그래프. 세제곱에 해당되는 원래 그래프. 이렇게 가다가 원래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힘이 너무 세진 거야. 지수함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끄댕이가 잡혀서 결국 결말이 정해진 이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돼요? 얘는 f-x가 0이 되겠죠. 세제곱일 때. 얘는 그냥 통과야. 근데 얘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된다. 알겠니? 3차와 1차의 차이도 명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럼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식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 당연히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생긴다는 거야? 요 그래프에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두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얘는 두 개야. 즉 f-x는 0이라는 것에 실근이 두 개가 나와. 그 이유 3차 미분하면 2차라서 그래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알겠어? 3차를 미분하면 2차라서 그렇다고.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알겠나?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차이점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세 개는 그냥 외우세요. 얘도.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냥 외워. 편하게. 그래서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아예 생판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는 다르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